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우리가 쉬던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전해진 CPI 지수가 우리 시장을 아주 크게 강타했습니다. 시장이 물가에 대해서 예측한 부분이 계속해서 빗나가면서 우리 시장이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미 시가의 하락폭이 컸는데 그 시가를 오히려 고점으로 두고 코스피가 2,500선까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또 시총 상위주들의 시퍼런 멍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주를 향한 이 기관의 외면이 또 특히 더 깊은 하락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도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 LNF와 에코프로비엠의 빨간불이 또 그나마 또 신락 같은 빛이 돼주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연저점은 이미 깨졌고 또 대다수의 증권사가 하반기 코스피 전망을 2,400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추락하는 지수를 위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또 꼼꼼히 살피고 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CPI, 곡물주, 전기차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반도체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향방을 세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움직일지 아니면 반도체가 움직여야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건지 한번 전문가와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또 만회할 대응책 세워드려야죠. 빨간불씨가 그래도 좀 더 살아있었던 섹터. 첫 번째로 식량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에 버텼던 곡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금요일장의 흐름을 이어갔던 자율주행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규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만만치 않은데 지금 자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같이 있습니다. 히든트랙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힘든 장의 연속이지만 성장, 재무, 차트가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저희가 엄선해서 여러분 포트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포트에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또 꼭 챙겨가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해드릴게요. 한국항공우주가 83% 육박합니다. OCI 45.16%, 대덕전자 36.36%, 비나텍 28.32%고요. ISC까지 28% 넘보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렇게 든든한 수익률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오늘 장에서 10%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9일 생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이고요. 이지바이오가 2거래일 만에 10% 상승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장기 공략주를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매수 타점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 채널로도 계속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가득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전략들 하나씩 뜯어보고 저희가 든든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밀착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플레이,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독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 시장이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시장 참가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 잘 이겨내신다면 분명히 수익 구간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내서 지금 시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주식 플레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위한 전략을 한번 찬찬히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지수가 연 저점을 이탈하고 아주 네, 맞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시장 진단이 아주 시급합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망과 함께 오늘 좀 분석 부탁드려요. 사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가 지수의 방향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CPI가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충격을 오늘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자마자 사실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와 관련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 8.6% 중에 1.8%를 유가가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을 유가가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만 하더라도 유가가 48.7%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유가의 급등세를 잡지 못한다면 물가의 상승률은 잡기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어디가 정점일지 모르는 게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위협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월 대비로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전월과 동일한 수치 정도만 보여줬어도 아마 시장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찍었고 긴축에 대한 속도는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은 어디일까라는 게 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도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를 받아본 상태에서 긴축을 어느 정도를 정할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를 발표함에 따라서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하더라도 빅스텝 단어도 굉장히 좀 어색한 단어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도 시장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공포감에 좀 휩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사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2,500이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PBR 1.0배 수준, 사실 과거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것을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상 PBR 1.0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면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금 지금 장에서는 고밸류,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높았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기는 좀 늦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을 좀 더 잘 버티신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유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방송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 충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면 그러한 정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별로도 좀 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주 업종을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네. 지수를 살려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주, 사실 우리나라 지수 자체만 보자면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아무래도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떨어진 이유는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겠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사실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네.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반도체 업종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실제 수치가 워낙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닥쳐진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부분, 사실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램 가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램 같은 경우에도 서버용에서는 상당히 단단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D램 가격이 굉장히 급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에 치우쳐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메모리 쪽에 반도체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유는 사실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웨이퍼라든지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부품인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희소가스 등의 굉장히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램 가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을 전가, 그러니까 판매자들에게 가격을 전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서버용만 단단한 수요가 가져갔지 나머지 쪽에선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버용도 사실 상당히 부족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재고를 좀 많이 쌓아뒀는데요. 그러한 재고가 다 소진이 되지 않은 이상 사실 D램 가격을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경기 둔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도 충분히 좋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엔 상당히 큰 공포감,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집중되면서 네.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2분기 실적도 저는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수급이 워낙 꼬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추가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다. 저는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지수 상승이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해 볼 호재는 실적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마땅히 어떤 게 우리 시장을 반등을 이끌 만한 호재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마땅히 없다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 한했지만, 있습니다. 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반대로 오히려 악재들이 지수에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큰 하락을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좋은 호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죠. 앵커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좀 연동이 될 걸로 기대를 해볼 만한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네, 맞습니다. 요건에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 유럽 출장권은 지금은 그냥 단순히 출장권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100조의 현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사실 초대형 M&A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대형 M&A 건이 발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서 초대형 M&A 건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건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실적 부분을 떠나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M&A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용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EUV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사실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사실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업종들 저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마음이 좋으신가 봐요. 네. 모든 전망들을 보통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제가 좋다라고만 말을 한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종목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황 전반적인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저희가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로 오늘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등이 나올 기회는 또 실적으로도 보일 거고 또 한 가지 호재거리로 말씀을 해주셨던 건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또 M&A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할 거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또 시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종목별 매수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 한번 찾아보면서 비상대책을 세워볼게요. 먼저 전문가님 곡물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나마 좀 가져왔던 그 섹터인데 정말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가 맞는지 단기와 또 중장기로 좀 구분을 해서 전략 세워본다면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식량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처음에 밀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엔 뭐 식용유, 고기 이렇게 사실 순환매처럼 계속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쌀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밀의 대체 품목으로 쌀이 좀 거론이 되면서 쌀에 대한 가격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종목들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는 저는 리스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매를 해볼 만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오늘 식량과 관련된 종목들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장 초반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봤을 때는 식량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처럼 뭐 밀, 어느 날은 고기, 식용유, 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음식료 업종의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사실 움직임 좀 더딥니다만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곡물 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싶다.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을 안 하는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식량 가격과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러한 중소형주들 밀과 그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종목들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형주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곡물 관련해서 또 어떤 대안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순환 매장에 맞춰서 또 종목별 전략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변동성이 크니까 그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그 변동성 큰 장에서도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음식료 업종, 특히나 대형주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업종 더 세세한 종목들 관련해서 매수 전략 세워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리뷰를 하나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방금 곡물 관련해서 또 이슈를 다뤘으니까 곡물 관련한 종목인데 6월 9일에 생방송으로 드렸던 히든트랙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2거래일 만에 10%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당연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죠. 자, 그럼 이 종목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노란톡방에서 4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네. 5월 달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률 바로바로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져갔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자리 그리고 생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그러니까 식량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슈는 사실 굉장히 좀 몇 달째 계속 돌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폭도 상당히 컸지만 하락에 대한 폭도 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재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월 달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처음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오면서 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5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상승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재차 상승,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와 함께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하신다면 이지바이오와 같은 종목들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
단기에도 아마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셨다면 오. 좋은 수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도 사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나올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서도 제시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곡물주 관련해서 짚어주셨던 이지바이오 단기적으로 챙겨가기에도 움직임 잘 포착하면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또 변동성 장세에서 매수매도 타점 잘 챙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숫자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자유주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서 선전을 해준 쪽이에요. 네. 근데 이 금요일 이어서 또 연속성이 나와서 이런 연속성에 좀 의미를 둬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은 금요일 날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연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네, 것도 맞아요.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 자율주행이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계획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사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었지만 오후에는 어느 정도의 눌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충분한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충분히 가져도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이 나와서 오히려 또 기회가 됐었던 그런 장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대차의 큰 하락폭.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서울시 강남권에서 운행을 하는 이 자율주행 차를 현대차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현대차의 큰 하락폭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화물연대의 파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완성차 자체가 부품이 하나가 없으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악재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자동차의 생산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차를 완성하지 못하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악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영향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오늘 큰 폭의 하락, 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악재가 발생한 게 완성된 자동차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시린 계절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줘야죠. 네. 그럼 내일장 플레이리스트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사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일장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오후에 빠졌던 그만큼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연속성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좀 물리신 분들이 있다. 내일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짚어주셨고 연속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 연속성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키워드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봤고 또 저희가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세워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 다 갖춰져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83% 가까이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80%가 넘는 수익 여러분도 챙겨가시려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도 챙겨가시고요. 또 그러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 종목, 히든 트랙 종목 소개해 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으로 이제 포트에 힘을 실어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을 설명하기에 좀 앞서 약간 힌트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얘만 왜 이렇게 오를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올해 저점 대비로 따졌을 때 13%나 상승해 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유, 사실 일본은 왜 이렇게 강할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왜 일본, 얘네만 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네. 유지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긴축 정책을 빠르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네.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양적 완화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유가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일본 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과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기업과 연계가 돼서 일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 사실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인 구보다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종목은 차량 공조 부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라고 한다는 건 차량 전반에 걸친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이 차량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핵심인데 네. 전기차 업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열 관리. 네, 맞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친구랑 1시간 통화하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쵸, 거 그쵸.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전기차도 배터리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 굉장히 뜨거워지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배터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그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쓰이곤 있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부품이 굉장히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조 기술이 전기차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 어떠한 공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기차가 더 훌륭한지 아닌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사실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이 업체를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아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실적,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차량 공조 부분에서 글로벌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위를 차지한 게 아니고 글로벌로 점유율을 따졌을 때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 모두 다 좋은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2위라는 지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좋은 성장,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부품인 이 공조 부분에서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글로벌 2위가 된 거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기술이 당연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그 기술이 어떠한 기술을 가져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회사는 냉매 기반의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매 기관 열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 현대차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차, 2차 물량을 모두 다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3차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3위 업체가 중국 업체였는데요. 3위 업체가 다른 업체였는데 중국으로 좀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이 유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기 때문에 3위인 이 업체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출 우려로? 네, 맞습니다. 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로 사실 1등과 2등 업체로 점유율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도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2위라는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유가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유율 높아진다면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좋은 상승을 올라가죠.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반도체 쇼티지와 운송비 증가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체 사실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좀 지연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쇼티지는 있지만 올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운송비에 대한 증가 부분도 충분히 올해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지 못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부분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사실 수주 잔고를 보면 총 6년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수주를 안 받아도 6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고성장을 가져가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규 수주를 한번 살펴보면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매출을 받았을 때 75%가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사실 전기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에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전기차도 이 업체가 납품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도 좋은 성장을 가져가지만 2023년, 2024년 날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회사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가는지 물론 재물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매출 같은 경우에 14%의 증가, 영업이익은 56%나 증가를 보이면서 작년의 성장을 넘어서는 성장을 올해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률을 보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한 주가 상승은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부분, 반도체 쇼티지나 운송비 증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을 반영을 해도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업체는 지분 매각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주주가 이 회사를 좀 팔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M&A의 최대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주목도를 좀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손실이 되었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M&A 부분이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도 모르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엔 지분 가치를 봤을 때 최대 8조 원의 가격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수 하락이 좀 많이 나오면서 4조 원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있는 업체다. 기본적으로 성장성도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시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수익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또 자동차의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차량 공조 부품 글로벌 2위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 열 관리가 정말 중요한 만큼 이 공조 기술이 꼭 필요한데 바로 이 업체의 기술력이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년치의 수주 물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그냥 생산만 해도 6년치 실적은 거뜬히 확보됐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수급난 해결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매출과 영업이익도 그렇고 지분 매각 이슈도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재료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취매하시길 바랍니다. 매수 타점 받아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실적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좋은 성장을 보여준 업체입니다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1분기 실적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약 6%의 성장, 영업이익에서는 67%의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전기차 부품에서는 108%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6%밖에 성장을 못했다. 조금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업체 전기차만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연기관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연기관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영업이익도 굉장히 낮아진 이유, 사실 운송비 증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원재료 가격 지금 원가 가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한 실적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저는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는 이러한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계속해서 현금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 투자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기술력은 이러한 투자를 발판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활동으로 부채까지 갚아나가고 있는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량 기업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 203% 조금 높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유보율이 4,200%나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좀 가져가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18.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주라고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의 평균 PER이 13배 정도라고 봤을 때 좀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차 업종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이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 시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밸류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재무제표 분석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성과 재무제표도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3타점 챙겨가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스캔하고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이어서 얼른 보도록 하죠. 네, 주봉으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2021년 초반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후 작년부터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락 패턴 이후에 박스권 현재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작년에 강한 추세 상승 라인을 제거를 해보고 2020년 저점 라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 구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긴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 이 종목 상승이 없었던 종목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추세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를 봤을 때 약간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추세 하락을 끝내고 반등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분명히 시장이 예상보다는 좀 나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악재고 이미 반영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 하락 끝에 횡보 구간이 나온다라는 점 당연히 추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추세 상승 반전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지금의 박스권, 올해의 박스권을 깨고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 그만한 밸류에이션, 성장성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M&A 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면 분명히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주가 상승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 타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해 주셨고 바로 지금 자리가 또 박스권 돌파 후에 상승 시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런 종목을 잡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중심 또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든든한 3타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시장 봤을 때 유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 금리가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사실 유가와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 관련된 종목, 사실 은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 향후에 업황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을 저는 지금과 같이 크게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들을 저는 일단 2차 전지, 사실 오늘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 오늘 제가 가져왔고요. 방산과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 정리를 해주시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꼭 잡아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량 공조 부품 글로벌 2위 업체고요. 여러분들 지금 챙겨가신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완벽한 매수 타점, 매수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까 마감 시황 할 때는 플레이리스트 종목을 짚어드렸는데 그 종목으로는 단기 공략주 탄력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화면 나가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83% 육박하고요. OCI 45% 훨씬 넘겼습니다. 또 대덕전자 36.36% 가져가고 ISC 28% 넘보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6월 9일에 소개해드렸던 이지바이오가 이거래일 만에 10% 상승한 종목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완벽한 주식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는 여기서 종료 버튼 눌러보도록 하고요.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